아직까지 그는 감옥에 있어요. 하지만 언제 가석방으로 나오게 될진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끔찍해. 1998년 11월 3일 당시 8살이었던 매디 클리프턴이 실종됩니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라 실종자예요, 여러분. 좀 듣고 판단해주세요. 그녀는 실종자입니다. 당시 8살밖에 되지 않았던 매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죠. 매디의 엄마고 아빠고 동네 방네 뒤지면서 매디를 찾았어요. 매디는요, 오후에 엄마! 나 밖에서 놀다 올게. 요 집 앞에서 놀을 거야. 분명히 집 앞에서 논다고 그랬는데 애가 저녁이 될 때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과학수사 먼저 한번 해볼까요? 평화로운 동네에 한 여자아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가장 누구를 먼저 용의선상에 둘까요? 에이, 그런 거 말고 경찰이야. 네가 경찰로 정보와 자료를 다 뽑을 수 있어. 그쵸? 동네 사람들 중에 누구? 동네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다 뒤질 수 없잖아. 동네 사람들 중에, 그렇죠. 동네 전과자. 동네 전과자 중에 누구? 성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사람을 먼저 뒤지게 되죠. 그래서 동네를 뒤졌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사온 성범죄자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은 레리 그리샴이었어요. 성폭행 전과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가시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인터넷에 가면 우리 동네 성범죄 전과자 또는 일반은 모르겠어요. 성범죄 전과자들을 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생긴 게 있죠. 외국에서는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성범죄자가 이사 오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와서 계란 던지고 막 그런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 성범죄자가 레리 그라샴이 먼저 용의자 선상에 오른 거예요. 경찰이 그를 잡아갔어요. 신문했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했어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는 매디가 실종된 시각에서부터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져버렸어요. 실종이 되고 48시간. 그게 그렇대요. 72시간인가 안에 찾지 않으면 이제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정말 48시간 동안 총 400명 이상의 동네 방네 자원봉사자들이 다 나와서 동네를 막 다 뒤지면서 매디를 찾았어요. 매디야 어딨니? 정말 동네를 진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찾았어요. 가족들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제 애가 안 찾아지니까 5만 달러, 5천만 원의 보상금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5만 달러 받으려고라도 찾을 거 아니야. 하지만 매디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2배인 10만 불로 보상금을 올렸어요. 그런데 매디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건너편 집에 살던 조슈아네 엄마는 조슈아가 요즘 들어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야. 아침 먹어라!
그러면 꼼지락꼼지락 거리다 나오고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혀 있고 엄마가 방을 치워준다고 하는데도 저렇게만 틀어박혀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에휴, 오늘 같은 날 아들 방 좀 청소해야겠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죠. 여러분 말대로 당시 조슈아는 14살이었어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흔한 중2병에 걸린 그런 티네이저였을 수도 있죠. 그렇게 엄마가 아들 방을 열었는데요. 완전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뭐지? 남자의 방에서 나는 일반적인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이상한데 냄새가? 하지만 엄마는 일반 그냥 아들 집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건 줄 알았죠. 그리고 엄마가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뚜루루루루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을 봤는데요. 침대 밑에 저기 침대 밑에 있죠. 침대가 이렇게 밑에 물기가 있는 거야. 물기가. 그래서 처음엔 엄마가 애가 물을 먹다 저기다 물을 흘렸나? 아니 왜 저기 물기가 있지? 근데 엄마가 손은 이렇게 닿을 수가 없는 곳이야. 애가 저기 물기가 왜 저기 물이 왜 저기서 흘러내리지? 그런데요. 이렇게 엄마가 대충 봤는데 침대 밑에 테이프가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테이프가요. 색깔 테이프가 아니라 투명 테이프가 아니라 불투명 테이프들이 침대 밑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밑에 내려가서 손전등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손전등을 비춰봐요. 그리고 조슈아의 엄마는 그날 인생에서 절대 보고 싶어하지 않았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테이프 안에는 8살짜리 메디의 시체가 테이프 안에 꽁꽁 묻힌 채 들어있었어요. 사람들은요, 물론 메디가 동네에서 없어졌지만 그래서 여전히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건너편 이웃인 조슈아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메디를 찾으려고 동네방네 사람들이 동원되고 약 4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밤새 손전등을 켜고 아이를 찾았을 때 조슈아도 있었어요. 조슈아도 메디를 찾겠다고 자원봉사자로 나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조슈아의 침대 밑에서 테이프로 붙여진 채 시체가 발견이 됐죠. 그렇다면 조슈아는 왜 죽인 걸까요? 조슈아가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하나씩 밝혀집니다. 둘은 같이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메디는 앞집에 사는 조슈아 오빠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조슈아 오빠! 오늘 나랑 놀자! 그래? 야, 나 오늘 야구할 건데 너 야구할 거야? 오빠! 나 야구 잘해! 그래서 그들은 같이 야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슈아가 공을 던지고 그 메디가 공을 받고, 그런데 조슈아가 남자다 보니까 몇 번씩 공을 던지는데 이제 공이 너무 멀리 나가고 막 그러는 거야. 오빠 좀 살살 던져. 공이 너무 멀리 나가잖아. 맞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알았어. 빨리 해. 그렇게 둘은 야구공을 던지면서 캐치볼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힘 조절에 실패한 조슈아가 이번에는 공을
너무 세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 공이 메디의 눈에 맞아요. 그런데 눈에 맞아서 보통 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서 피가 납니다. 사람이 피를 보면 좀 정신을 잃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순간 조슈아는 당황합니다. 내가 야구공 던졌는데 애가 피가 나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메디를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방으로 일단 데려갑니다. 그런데 조슈아는 많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메디네 부모님이 알면 나 혼나겠지? 우리 부모님도 알죠? 나 혼날 텐데? 나 어떡하지? 나 혼날 것 같은데? 조슈아는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얘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조슈아는 옆에 가지고 놀던 야구 방망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화선도 발견합니다. 그는 그 메디라나가 아빠! 이러면서 계속 울고 있거든요. 아빠! 그런데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야! 조용해!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전화줄로 그녀의 목을 졸라버려요. 옆에 있는 전화줄로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사항이 나와요. 어쩌면 목을 졸라서 그녀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메디를 방에다 두고 야구 방망이로 11시간 동안 때립니다. 11시간 동안 때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조슈아 방에서 발견된 침대입니다.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됐죠. 그 당시에 조슈아는 14살이었어요. 14살 맞죠? 14살이었어요. 당시 그 플로리다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요. 16살 미만의 아이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종신형이 선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그 법정 싸움이 계속됐는데 조슈아 필립스 방에서 아주 폭력적인 포르노들이 발견이 돼요. 포르노가요. 그는 메디에 있어서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제 많은 경찰들이나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성폭행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런데 자기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방에서는 폭력적인 포르노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메디는요, 발견됐을 당시에 허리 아랫부분의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은 면했어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미국 대법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종신형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가석방을 준비 중입니다. 그를 실제로 만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는 이제 감옥에 있는 지 상당한 시간이 됐고요. 그는 어른이 됐습니다.
10 years ago, 14-year-old Josh Phillips murdered his 8-year-old neighbor, Maddie Clifton. Phillips was convicted as an adult and sent to prison for life without parole. Coming Sunday on Jacksonville.com and the Florida Times-Unio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Josh Phillips. If they saw me talk to them, they would see it. They wouldn't have a doubt in their mind, 이게 그 범인이에요. you know? For Jacksonville.com and the Florida Times-Union, this is Paul Pinkham. 여기까지. 근데요,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평범하게 생겼어요. 근데 또 이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 범인을 저지른 아이들은 오히려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상이 그렇게 나쁜 아이들은 또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